안녕하세요. 저는 녹내장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백내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들, 개원가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저 역시도 아직은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상태지만 바쁘게 수술방에서 수술 보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다 보니 수술 중에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인 제가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했었는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는 68세 남한이었고 최대 교정시험 0.6, 뉴클리어스 크리시스 2 포지티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동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부터 수술을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분에게 이제 수술 카메라 조명을 보게 해서 이제 눈을 정 가운데로 고정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불 3개 중에 제일 아랫불이 눈 가운데로 가게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완전히 눈을 정지 상태로 있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점막 마취만으로도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레트로불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면봉으로 카운터 포스를 주고 사이드 포트 인시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쪽에도 제가 이제 손이 편한 위치에다 사이드 포트 인시전을 넣는데, 저는 이 인시전 사이트를 통해서 CCC도 시스토톰 니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 저의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포트를 양쪽에 뚫고 나서 점탑 물질을 주입을 합니다. 점탑 물질을 주입할 때는 입구에서 스파게티 누들처럼 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힐론 니드를 깊이 넣고 이제 웨이브 치듯이 안쪽에서부터 쭉 힐론을 채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시스토톰 니드를 이제 사이드 포트 만들어 놓은 운두 쪽을 통해서 전방으로 삽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운두 부분을 니들로 찢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니들을 통해서 캡슐을 펑처하고,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CCC를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CCC를 할 때 내가 시계 방향이 좋은지 시계 반대 방향이 좋은지, 혹은 아래쪽으로 CCC를 할지 위쪽 방향으로 먼저 할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CC를 할 때는 캡슐을 아래쪽으로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CCC의 그 주행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라디알 테어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이 가능하면 위로 뜨는 것보다는 평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CCC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 한 80% 이상은 이렇게 니들로만 CCC를 하고요. 혹시 이제 니들로만 CCC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특히 뭐 조율이 약한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CCC 포셉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CCC를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8mm 케라톰으로 메인 인시전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점탑 물질이 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힐론 니들로 그 운두 아래쪽을 눌러서 먼저 점탑 물질을 바깥으로 조금 빼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물을 아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뒤쪽으로, 캡슐 뒤쪽으로 이제 그 플루이드 웨이브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이드로 다이섹션도 충분한 연습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만약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충분치 않고 핵이 로테이션 되지 않았다면, 수술을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줘서 핵이 로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충분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파코 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콜텍스를 제거를 하고 이제 그루빙을 시작합니다. 그루빙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그루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발판을 밟을 때는 그냥 살짝살짝 밟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깊이로 발판을 밟아서 이 파코 팁을 미는 힘으로 인해서 조율의 손상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루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차퍼를 집어넣어서 핵을 다음과 같이 쪼개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핵을 쪼갤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루빙을 파코 팁을 통해서 충분한 깊이로 그루빙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차퍼와 파코 팁을 통해서 이제 뉴클리우스를 쪼개게 되는데, 이때 팁을 어설프게 이렇게 너무 깊이 넣지 않고 슈퍼피셜하게 넣을 경우에는 힘이 위쪽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벡터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핵이 끊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기구를 넣어서 쪼개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다시 이렇게 그루빙을 했으면, 가능하면 기구를 최대한으로 깊이 넣고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끔 힘을 가해야 아래쪽 핵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신경 써서 CCC를 하면 핵의 경도랑 관계없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핵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서 핵이 다 잘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요. 자, 이제 다시 저는 절반을 이렇게 핵을 쪼갠 다음에 파코 모드로, 참 모드로 이제 그 모드를 바꾼 다음에 핵을 이렇게 홀딩을 하고 차퍼를 이용해서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따지자면 스탑앤찹 혹은 뭐 지금 상태로는 위아래 힘을 가해서 버티컬 차핑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사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90도로 돌린 다음에 다시 그루빙을 통해서 핵을 쪼개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을 내등분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핵을 이제 더 잘게 쪼개면서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파코 팁의 위치는 가능하면 눈의 정중앙 방향,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파코 팁의 높이, 깊이는 아이리스 플레인에 가깝게 해서 베벨 다운을 유지하면서 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작스럽게 서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발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밟았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핵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고, 또한 항상 차퍼를 파코 팁보다는 아래쪽에 받쳐서 갑자기 그 포스티어 캡슐이 위로 올라올 때 프로텍션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네, 핵 제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이네이티브로 바꿔서 이제 아이네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는 그 포스테리어 프레셔가 높아서 이렇게 PC가 앞쪽으로 자꾸 밀려오기 때문에 혹시나 기구를 넣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실눈을 통해서 이제 포스테리어 캡슐 백을 저 뒤쪽으로 좀 더 밀어주고, 그리고 아이네일 시작하려고 전탄물질을 넣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힐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이
아주 좁거나 엔도셀리알 셀 카운트가 떨어져 있는 환자는 비스코트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힐론을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INA가 준비가 되면 항상 전방에 기구를 넣을 때는 물을 쏘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가능하면 INA를 할 때 메인 인시전 근처에서부터 INA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INA에서 그 콜텍스를 제거하기 힘든 위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인시전 있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포스terior 캡슐이 따라오는 그런 딸려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인 우드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제 INA가 다행히 잘 끝나고 이제 폴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캡슐 뒤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 캡슐이 수축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후발 백내장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폴리싱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데, 이렇게 메인 온도 있는 근처에는 아무래도 접근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충분한 폴리싱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구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폴리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IOL을 넣기 전에 그 포스terior 캡슐 쪽에 묻어있는 콜텍스의 찌꺼기들을 조금 더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하이드로 폴리싱을 합니다. 그래서 PSS를 이렇게 쏴가면서 포스terior 캡슐 쪽에 묻어있는 잔여 콜텍스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제 렌즈를 넣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백에다가 힐론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항상 점탄 물질을 넣을 때는 먼저 안테리어 챔버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백을 채우는 순서대로 점탄 물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포스를 주고 이제 IOL을 넣게 됩니다. 저는 주로 테크니스 IOL을 쓰게 되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IOL을 선택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마다 그 렌즈를 넣을 때 느낌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렌즈를 넣고 신스케우그로 렌즈를 포지셔닝 시킨 다음에 저는 먼저 온도를 하이드레이션 시키면서 사이드 포트를 좀 잠궈 놓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비스코트를 그 점탄 물질을 전부 제거하고 INA 팁을 뺄 때 갑작스럽게 이제 IOL이 챔버가 콜렉스 되면서 IOL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먼저 사이드 포트를 잠그고요. IOL을 살짝씩 눌러가면서 IOL 뒤쪽에 있는 점탄 물질까지 다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탄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술 과정이 끝나고 메인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에다가 이제 물을 쏴주면서 운두를 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두가 잘 닫히고 전방이 유지되고 안압이 적절한지를 평가한 다음에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론 니들로 눈을 조금 쳐보고 감각도 눌러보고 해서 안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술은 마쳤고요. 네. 이렇게 제 한 10여 분 정도 시행했던 제 수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은 뭐 처음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차차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저 역시도 많이 고민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차게 영상을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